정호성은 황나라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즉 김도윤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화재와 관련된 노숙자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강둔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죠.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미남계라니. 정호성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남자에게 미남계가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려는 절박함은 그의 자존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더럽고 낡은 외투를 입은 노숙자가 힘없이 걸어왔습니다. 정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숙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내밀었죠. 노숙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호성을 쳐다봤습니다. 춥고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거라도 좀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듯 거칠게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호성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노숙자가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정호성의 마음 한켠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이 노숙자에게서 김도윤의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죠. 노숙자가 샌드위치를 다 먹자 정호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10년 전 영동 화재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노숙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혼란스럽게 변했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성은 그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금 때문에 도망치셨다고요.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정호성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그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은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다들 나를 욕해. 내가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하지만 아니야. 난 그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호성은 침착하게 노숙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말씀하세요. 어르신이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십시오. 노숙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난 김도윤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었지. 그는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때 갑자기 불이 났고 그는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어. 그리고는 황급히 아들을 찾으러 갔지. 나는 봉투를 들고 정신없이 도망쳤어. 그런데 말이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는 정호성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화재 보험금 서류가 아니라 황기찬의 비리 장부가 있었어. 김도윤의 아버지는 황기찬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죽은 거야. 황기찬이 불을 냈어. 정호성은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노숙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도망쳤어. 그가 죽고 나에게 덮어 씌워진 누명 때문에 난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지. 그런데 얼마 전에 황기찬의 지시를 받은 홍 사장이 나를 찾아왔었어. 내 손에 있는 봉투를 뺏어가려고 했지. 나는 죽기 살기로 도망쳤지만 내게서 봉투를 뺏어갔어. 대신 나한테 이 봉투를 주고 갔지. 노숙자는 품속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정호성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황기찬이 노숙자를 매수하려고 했던 돈다발과 함께 황기찬과 홍 사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호성은 그 USB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은 자유롭습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제가 꼭 성공할게요. 정호성은 노숙자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노숙자는 묵묵히 정호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호성은 그와 헤어져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내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아냈어. 황기찬이 범인이었어.
챕터 2 끝나지 않은 악연. 그 시각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의 납치 현장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단서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손이 떨려왔죠. 납치범의 흔적을 찾으려 먼지를 뒤덮은 창고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때 강재인의 발에 무언가 걸렸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못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강재인은 넋이 나간 듯 허공에 대고 어머니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죠. 엄마가 왜 내가 아니라 너를 찾아간 거야? 그녀는 울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너져가는 창고 벽에 꽂혀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는 희미하게 강세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설마 강세리가? 강재인의 머릿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황기찬이 아니라 강세리였다니. 믿기지 않는 사실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강세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믿었는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세리의 태연한 목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나 지금 집이지. 재인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세리, 너희 집으로 갈게. 할 말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강재인은 차를 몰아 강세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어. 이제 강세리에게 가야 해.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챕터 3 추악한 민낯. 강재인은 강세리의 집 현관문을 힘껏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세리는 태연하게 차를 내어주며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져 강재인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됐어. 너는 내게 빚진 게 많아. 내게 사과할 게 너무 많다고. 강재인은 차갑게 내뱉으며 테이블 위에 낡은 종이를 던졌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를 응시하며 눈을 크게 떴죠. 이게 뭐야? 재인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세리가 화를 내자 강재인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 우리 엄마 어디에 가뒀어? 강세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 엄마가 사라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내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너 비자금 찾으려고 우리 엄마 납치했지? 강재인의 목소리가 분노에 차 떨려왔습니다. 강세리는 결국 변명을 포기하고 냉정하게 강재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근데 그게 뭐? 내 엄마가 입을 열지 않으니 답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으려면 비자금이 필요했다고. 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웃기지 마.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나도 갖고 싶었어. 내 집, 내 회사, 내 남편까지. 난 너를 질투했어. 그래서 뺏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세리는 감춰왔던 속내를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홍 사장에게서 강세리가 최자영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황기찬은 상황을 파악하고 강세리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세리, 내가 감히 이런 짓까지 벌여? 이런 짓이라니? 당신이 나한테 시킨 일이잖아. 당신은 나에게 비자금을 찾으라고 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세리의 폭로에 황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재인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았죠. 그때 강세리는 최후의 반격을 가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았을 때부터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어.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뺏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세리는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 내게서 뺏어갔던 것들,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당신의 비밀, 내가 모두 폭로할 테니.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 당신이 버렸던 바로 그 여자 황기란이라고. 강세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름에 강재인과 황기찬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몰랐던 강세리의 진짜 정체. 이 반전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황기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강세리 아니 황기란. 오래전에 버렸던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죠. 강재인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황기란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강세리잖아. 왜 황기란이라고 하는 거야? 강재인의 물음에 황기란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 그 이름은 버렸어. 나를 버린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든 이름일 뿐이야. 그녀는 차갑게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죠. 기란아, 말도 안 돼. 넌 그때 죽었잖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하,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죠.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당신이 내게서 뺏어갔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황기찬은 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재인이 황기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아니 기란아.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집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거야? 황기란은 강재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싶었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너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이 왔어. 내 엄마를 납치한 것도 당신과 황기찬을 이간질시킨 것도 모두 내가 꾸민 일이야.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고백에 강재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황기란을 올려다보았죠. 왜 그랬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황기란은 비웃으며 강재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친구. 내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때 황기찬이 달려들어 황기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란아, 제발 그만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황기란은 눈물을 흘리며 황기찬에게 소리쳤습니다. 변했어? 당신은 내게 기회를 준 적이 없잖아.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리고.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것을 되갚아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황기란은 황기찬을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뺏어갔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비극을 선물할 거야.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녀는 울면서 소리치고 황기찬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죠. 그때 강재인이 두 사람을 말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강재인은 황기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때 황기란이 강재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재인,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 엄마가 왜 비자금을 숨겼는지 알아? 그 비자금은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 숨겨놓은 돈이었어. 우리 아빠와 너의 엄마, 그리고 나. 우리는 가족이었어. 강재인은 멍한 표정으로 황기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엄마 최자영은 내 친엄마야. 그리고 나는 너의 배다른 동생이야. 황기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에 강재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황기란을 올려다보았죠.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황기란에게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었어. 나는 너의 배다른 동생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간 거야. 황기란은 비웃으며 강재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황기찬을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황기찬, 이제 내 복수가 시작될 거야. 당신이 내게서 뺏어갔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비극을 선물할 거야. 황기란은 황기찬을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황기란이고
이제 나는 당신의 가족에게 복수할 거야.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황기란은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강재인은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죠. 황기찬은 그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재인아, 괜찮아. 괜찮아. 강재인은 울면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강재인은 황기찬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나에게 동생이 있었대. 그녀는 울면서 김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챕터 5 진정한 복수의 시작. 강재인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최자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죠. 최자영은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최자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김도윤이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나에게 동생이 있었대. 그녀는 울면서 김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황기찬은 황기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기란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황기찬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황기찬은 황기란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황기란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황기찬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호성과 김도윤이 서 있었죠. 황기찬,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왔어.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밝힐 거야. 정호성은 황기찬에게 USB를 내밀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USB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김도윤은 차갑게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짓, 이제 세상에 다 밝혀질 거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밝힐 거야. 김도윤은 황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왔어.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밝힐 거야. 황기찬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황기찬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호성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이제 세상에 다 밝혀질 거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밝힐 거야. 정호성은 황기찬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김도윤은 그를 따라갔죠. 황기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황기란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황기란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황기찬은 울면서 황기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란아,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황기찬은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황기란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에게 동생이 있었대. 그녀는 울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황기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황기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10년 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외면하고 버렸던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그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나 원한을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란아 말도 안 돼. 너는 그때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분명히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았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황기란은 그런 황기찬을 향해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사망? 아,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죠.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꾸며낸 이야기, 그게 바로 사망 선고였어요. 내가 당신들의 앞길을 방해할까봐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강재인은 두 사람의 대화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라 믿었던 강세리가 사실은 남편의 여동생이었다니, 그리고 죽었다고 알려진 그녀가 살아 돌아와 자신과 황기찬에게 복수하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죠. 왜 그런 거야? 왜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황기란은 강재인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을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내 것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들의 가짜 행복을 지켜보는 게 지겨웠을 뿐입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도 당신들이 가져갔죠. 내 모든 것을 뺏어갔던 당신들. 이제 똑같이 되갚아줄 차례입니다. 황기란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죠. 황기찬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황기란을 막으려 했습니다. 기란아, 제발 그만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가족이야.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켜줘? 당신이 날 지켜줬다고? 하하, 웃기는 소리.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였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황기란은 눈물 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습니다. 황기찬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쳐다보았죠. 문 너머로는 정호성과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기찬 회장, 문 여십시오. 우리는 경찰입니다. 정호성이 외쳤습니다. 그의 옆에 선 김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황기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황기란을 바라보았죠. 황기란은 그런 황기찬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오늘부로 끝난 겁니다. 당신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오빠. 황기찬은 황기란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토록 무서운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호성과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황기찬 회장, 당신을 살인미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황기찬은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든 과정을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황기찬의 체포는 YL그룹은 물론 모든 관련 인물들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을 배신한 홍 사장에게 분노했고 그를 향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소리쳤죠. 그러나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던 검찰은
황기찬의 비리 장부와 김도윤 아버지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황기찬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자신의 욕망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깨달은 허망함이 서려 있었죠. 황기라는 황기찬이 체포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희열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 목표가 이루어진 순간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죠. 강재인은 그런 황기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배다른 동생이라는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녀는 황기란이 겪었을 고통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후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어머니 최자영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최자영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죠. 강재인은 최자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최자영은 미소 지으며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의 손을 잡고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제 우리 재인이 잘 부탁한다. 김도윤은 최자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재인이를 지켜줄게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할 거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말에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정호성이 서 있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 정호성은 강재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강재인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안았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재인은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YL그룹을 떠나 자신만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죠. 황기찬의 비리는 물론 황기란의 복수로 인해 YL그룹의 이미지는 추락했지만 강재인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강재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황기란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정호성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해 나갔습니다. 정호성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죠. 황기란은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강재인과 김도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황기란이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사라졌죠. 이제 막을 내리는 여왕의 집. 모든 등장인물의 운명은 각자 다른 길로 향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재인은 자신만의 행복을, 황기찬은 자신의 욕망이 낳은 비극을, 황기란은 자신의 상실을, 그리고 김도윤은 자신의 평온을.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